사실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이 오늘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죠. 뭐 불구속 해임 사유가 되는 거죠? 해임 사유는 해임을 할 수 있죠. 근데 직위해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임은 네. 좀 그거 그렇고. 직위해제를 하든 뭐 대행 체제로 가든 어떤 식으로 가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통위 체제가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방송계 전반으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네.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뭐 하여튼 요 한상혁 위원장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이제 3년 전에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네. TV조선에 대해서 고의로 감점했다는 의혹 이 건에 대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네. 상임위원들한테 알리지 않은 혐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평가 점수 누설이나 사후 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이 네. 담긴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를 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애초에 심사위원회 특정 그 시민단체 출신 좌파 시민단체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편파적인 시민단체 그렇죠. 사람을 저기 심사위원으로 네. 임명했고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TV조선이 심사를 기준 점수를 넘으니까 네, 그렇죠. 국장을 다시 수정을 했죠. 국장을 불러가지고 닥달을 했잖아. 그래서 국장이 고친 건데, 봐봐 여기서 국장은 구속되고 한상혁은 구속 기각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그러니까 되지. 그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한상혁 구속영장 기각이 한상혁이 무죄를 받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적 100% 그럴 텐데,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기소가 됐다고 불구속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구속되느냐 구속이 안 되느냐는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망의 우려, 도주의 그렇죠, 우려 그렇죠. 두 가지야. 근데 이미 수사가 다 됐거든. 그다음에 도주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방통위원장을 계속 하겠다는데 도주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구치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교도소로 바꿔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응? 구속되면은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까지 이제 그 형기로 포함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이분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뭐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뭐 혐의가 상당히 입증돼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원래 7월이 마지막 7월까지잖아 임기가. 8월 8월까지. 근데 뭐 그 그렇습니다. 전에 네. 직위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렇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아니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자면 권력하고 상관없이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것도 뭐 좋은 선례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짓을 했는데 한상혁 임기를 맞추면 그렇죠. 안 됩니다. 한상혁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임기 운운하는 거는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한상혁과 쌍벽을 이루면서 지금 임기를 지키려는 사람이 전현희 위원장이죠. 네, 네. 그렇죠. 다시 해보자. 자, 그 사람이 누구죠? 전현희. 그렇죠. 네. 제 절친이 2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아니 뭐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통위 쪽은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네. 좀 약간 여담인데 죄송해요. 네. 그거 아시죠? 네, 우리가 대한연대에서 굉장히 네, 점잖다는 거. 네, 네, 네. 빨대 안 그렇지, 당연하죠. 아 근데 여기서도 점잖게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두 분의 캐릭터니까. 아니에요. 여긴 저만 선을 지키면 돼요. 저는 선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오해돼. 아니 그러니까 자꾸 지금 600 몇십 명에서 500명대 줄어들었잖아. 큰일 났다. 그리고 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방통위 쪽은 변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KBS 네. 쪽은 약간 좀 여기도 변화가 있어요. 아 네. 진짜? 변화가 있는데 좋지 않은 변화야. 아 그러네. 왜냐면 감사원이 맞아. 감사를 3번 연장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청구 항목에 위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통위 체제가 변해도 그럼 KBS 체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커진 원래 부분이 우리가 있어요. 하반기에는 뭔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아니 그리고 뭐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지만 KBS 사장도 정권과 상관없이 임기를 마치는 게 기본적으로 좋아. 근데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그다음에 과거에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네. 그걸 그냥 넘어간다?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응.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근데 네. 이 감사원의 그 어떤 통보 중에서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신사옥 신축 계획 네. 관련해 가지고 무단 중단한 거에 관해서 예산 유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감사원이 통보를 했는데 네. KBS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통된 결론은 감사원의 통보 문서 자체에 모순이 존재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KBS 노조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행정소송 같은 걸 한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이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감사원이 이렇게 3번이나 조사했는데 무혐의 나왔으면 그건 뭐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감사원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최종적인 건 아니에요. 아, 예. 우리나라는 법원으로 가서 그렇죠. 뭐 저기 최종심에서 판단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우리는 어려워요. 사실 대법원 판결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좌파들은 진실의 법정. 대법원은 그 좌파들은 그것도 재심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고대영 사장 때 KBS의 연구동이라는 그 뒤에 국회에 있는 썩어가는 건물 있잖아요. 그 아파트. 아파트. 옛날에 사옥으로 썼어. 그거를 그 재건축을 하겠다고 네. 다 무너뜨리고 새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설계 용역을 했어요. 네. KBS에서요. 그래서 그 고대영 사장을 언론 노조가 쫓아내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양승동 사장을 이제 앉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양승동 사장도 계속 영구동 그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서 네. 송신소를 팔아먹고 중개소를 팔아먹고 지역에 있는 무슨 땅을 팔아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 몇백억을 팔아먹었어요. 땅을 또 건축비를 짓겠다고. 건축비를 마련하려고. 근데 양승동 사장이 퇴임하기 직전에 그거를 그냥 없던 일로 그냥 뭉개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돈은 벌어지는 어디 거예요? 갔어요? 그 돈은 어디 갔어요? 그냥 다른 데로 써먹었죠. 어머. 꿀꺽했죠. 뭐 제작비로 쓰든 무슨 뭐 직원 뭐로 쓰든 간에 KBS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보면은 이 감사원이 약간 좀 맛이 갔다 내가 보기에는. 제 이 감사원 내부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뭐 어떤 알력이나 아니면 이런 좌파에 의한 어떤 좀 뭔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연구동 재건축을 위한 용역을 설계 용역을 하면서 55억 원을 썼어요. 그걸 양승동 사장 퇴임하기 전에 나가리 시키면서 55억 원이 날아가 버린 거야. 공중분해 돼버렸네. KBS가 55억 원을 저기 뭐 2,500원으로 나누면 몇 가구에 쌍놈 새끼가 내 수신료 갖다가 거기다 퍼부었네. 아니 욕하네. KBS가 55억 원을 날렸어 그냥. 어. 그냥 없던 일로 해버렸다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 55억을 날린 것도 문제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55억을 날리는 걸 손실 처리를 하면서 네. 연구동 사업을 접겠다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KBS의 어떤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사회 승인을 안 받고 경영위에서 퉁치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당시에 야권 이사, 보수 쪽 이사 4명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는 회사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이사회 승인을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55억 원을 지금 뭐 한 거냐? 네. 네가 양승동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좀 이따 검토해 보고 나서 이게 정말 아니올시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5억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손실을 보더라도 그만두겠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양승동 사장이 2018년 4월 달에 취임을 하고선 2021년 11월까지 3년 몇 개월 동안 이걸 하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중개소 팔아먹고 송신소 팔아먹고 천 몇백억을 팔아먹고 그래 놓고선 거기 그때 와서 퇴임하기 직전에 이걸 나가시키겠다라고 보고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문제 제기했거든요. KBS판 평화의 댐이 생각나는 건가? 와 비유 쩐다. 평화했다. 와. 거의 그런 거예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지금 이사회에서 그거를 아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로 끝내도 된다. 니네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감사원이 지금 무죄라고 면죄부를 준 거야.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감사원도 이상했는지, 그러니까 감사원의 내부의 지금 복잡한 문서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감사원이 이 처분 통지서를 보낸 내용만 보면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 거야. 감사원도 이게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인데 심의 의결을 안 받았단 말이야. 근데 뭐 처벌이
처벌을 뭐 할 이유가 없대. 갑자기 요즘 유행인가 보다. 좀 검사하고 이상해. 헌재 판결도 그렇고 어. 문제는 있어. 근데 처벌은 안 해. 이게 요즘 유행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이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 아래쪽에 있는 감사원이 한 게 이 건의 설계 계약 종료는 실질적으로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네. 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KBS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이라며 일부 이사들은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 갑자기 여기서 일부 이사들은 설계 계약 종료 결정이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등 혼선이 네. 발생해 당초 추진하려던 본사 종합공간계획 컨설팅 계획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후속 세부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감사원이 이거를 어떻게든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결론을 내다 보니까 자기들도 황당한 얘기를 써는 거야. 그래서 유행이야 유행. KBS 노조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수사 의뢰 혹은 뭐 재판을 가든 KBS 어떤 노조요? KBS 노조 우리 저기 민노총 노조 말고 네, 민노총 노조는 절대 안 하죠. 그렇죠. KBS 본부고 민노총. 그러니까 요즘 그게 유행인가 보다. 헌법재판소발 그 있잖아. 술은 먹었지만 사람이 네, 안 네, 죽었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그 네. 유행인가 보다. 네. 지금 하여튼 거의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안 끝났다. 뭐 안 이렇게 끝났다. 보는 겁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뭐 감사원도 현 정권의 일부인데 네. 뭐 정권이 좀 이상해. 약간 좀 되게 무능하고 이런 일 처리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것도 딱딱 못하냐. 단호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아니 그런 매 측면이 모든 있어요. 일에 한동훈이 나서야 돼? 그러니까 아깝하다 진짜. 한동훈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되는 게 없나 진짜.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라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한동훈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불신스를 그러니까 말입니다.